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벌써 화장품 제조공정론 3주차 강의가 시작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3주차는 주로 이제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조금은 기술적인 요소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갖다 이제 같이 해볼 계획인데요. 화장품의 기술적인 요소로서는 역시 화장품은 이제 액체, 특히 유상이라든가 수상, 그리고 이제 고체, 주로 이제 분말 형태로 나타나 있는 그런 유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일부 기체를 갖다 이제 포함하긴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어떤 그 하나의 상 속에서 분산이 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화장품의 이제 분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요 분산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이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이든 또는 고체 입자든, 분산 입자, 거기 어떤 매질에 분산되어 있는 그 분산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콜로이드 분산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콜로이드 분산계는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미터, 즉 1나노미터보다도 크기가 작은 그런 유형의 경우에는 분자 분산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나노미터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1마이크로미터 요 사이 정도를 갖다 우리가 콜로이드 분산계, 그리고 1마이크로미터보다 조금 큰 이런 형태를 갖다가 코어스, 요거는 이제 거칠다, 크다 이런 의미인데 조대 분산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분산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누어지고요. 그 분산 입자의 이제 성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분류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 분산매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연속상이라고 얘기하죠. 연속적인 어떤 매질 속에, 그리고 분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흩어져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는 경우가 dispersed medium은 저건 이제 분산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속적인 매질이죠. 기체가 연속적인 매질인데 거기에 흩어져서, 즉 분산이 돼서 존재하는 바로는 우리가 물체는 세 개의 상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상이라면은 기체, 액체, 고체인데, 기체가 연속상인데 기체가 또 그 기체 안에 또 흩어져서 존재하는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고 그런 사례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수소가 따로 분산돼 가지고 존재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완전히 분산이 돼 가지고 이렇게 몽골 분산돼서 존재한다? 이렇지 않습니다. 기체의 경우는 어떤 기체의 형태든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고요. 기체가 연속상인데 거기에 액체가 분산이 돼서 이제 흩어져서 존재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가운데 있는 경우죠. 바로 공기 중에 비가 내리거나 이런 것들도 기체 중에 액체가 흩어져서 존재를 하는 경우죠. 요거는 이름은 liquid aerosol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한 예로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개라든가, fog라고 얘기하는 안개라든가, 또는 미스트라든가, 비도 마찬가지 일종이겠죠. 그리고 이제 액상 스프레이, 리퀴드 스프레이라고 하는 이런 유형들이 바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고요. 기체가 연속상인데 고체가 분산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솔리드 에어로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 뭐 공기 중에 먼지가 이제 있다라든가 또는 황사라든가 이런 경우가 기체 속에 먼지 또는 황사, 그런 어떤 흙먼지들이 떠 있는 경우죠. 그리고 연기 같은 경우도 이러한 유형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액체가 연속상인데 기체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액체 중에 기체방울이 뽀글 이런 형태인 것이죠.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름으로는 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유형으로는 예를 들어서 소화제 같은 경우, 소화제 중에서도 이제 포말 소화제 같은 거 있잖아요. 소화제가 먹는 소화제가 아니라 불이 났을 때 그거를 끄는
소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끄는 포말 소화기 같은 경우가 이를테면은 액체에 둘러싸인 기체들이 이렇게 몽골 되어 있는 그런 유형이고요. 액체가 연속상인데 또 액체가 분산, 흩어져서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액체가 서로 섞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를테면은 하나는 수상이고 하나는 유상이라서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그 하나의 매질에 이렇게 분산이 돼서 흩어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멀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유형을 우리가 보통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상의 오일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존재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OW유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오일상의 수상이 이렇게 흩어져서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WO유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바로 이러한 유화 유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우유 같은 경우도 유화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마요네즈라든가 또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바로 이렇게 OW가 되든 WO가 되든 이런 유화 제품들이 많은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액상이 연속상인데 고체가 흩어져서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졸 또는 이제 콜로이드 형태의 분산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치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유형이고요. 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액상의 고체가 분산되어 있는 화장품으로서는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액상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 그래서 파운데이션류의 분말들이 액상에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그래서 흔들어서 쓰거나 이렇게 분산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유형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바로 화장품에서 이제 마스카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상이 고체인 경우인데, 기체가 고체에 갇혀가지고 여기 조금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스펀지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예를 든다면 식빵 같은 경우도 그런 유형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솔리드 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우리가 많이 쓰는 포장재 같은 데도 이제 두루 쓰는 이제 스티로폼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고체는 연속상인데 가운데 기체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간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폴리스타이렌, 팽창 폴리스타이렌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이 바로 스티로폼이에요. 그리고 고체가 연속상인데 액체가 이렇게 중간중간 흩어져 있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솔리드 에멀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펄이라든가 또는 이제 젤 타입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액체상에 고체상에 액체가 갇혀 있는 그런 유형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고체가 연속상인데 고체가 또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솔리드 서스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경우는 이제 안료를 갖다 넣어서 플라스틱의 색깔을 갖다가 이제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안료가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렇게 색깔을 나타내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합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일 수 있겠죠.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 구리 속에 주석들이 이렇게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잘 배어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바로 고체가 연속상이면서 고체가 분산상을 이루는 그런 유형의 분산 시스템인 거죠. 바로 이러한 분산 시스템은 화장품에서는 특히 물론 아예 용해가 돼서 나타나는 가용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형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형의 형태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가용화 또는 유화 또는 분산,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형태라는 거예요. 제품의 형태가 어떠한 형태를 갖다 띠고 있느냐. 가용화라고 하는 것은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에 녹기 어려운 오일 성분을 이제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물에 완전히 녹은 것처럼 보이게, 녹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저렇게 그 계면활성제가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할 때 그것을 둘러싸고 이렇게 만드는 미셀이라고 하는 그 크기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뭐 0.1나노미터부터 수 나노미터까지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렇게 빛이 들어와도 빛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빛이 통과를 하니까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한 사례로서 화장수라든가 스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요. 유화 같은 경우는 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 물속에 수상 중에 저렇게
오일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경우요. 흩어져서 존재를 하는 경우, 거기에 계면활성제가 이제 둘러싸여 있는 경우죠. 그래서 OW형 유화가 이제 되는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오일상 안에 이제 그 수상이 이렇게 흩어져서 존재를 해가지고 계면활성제가 이제는 수상 쪽으로 이렇게 동그란 머리 쪽을 갖다 두고서 이제 이렇게 형태를 갖다 이루는 영미셀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이제 유형인 경우에는 대략 저 미셀의 크기가 뭐 0.1 마이크로미터부터 수 마이크로미터까지 이제 크기를 갖다가 가지기 때문에 저렇게 빛이 들어왔다가는 입자들이 커져서 큰 상태의 그런 곳에 뚫고 통과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사를 하게 되죠. 난반사를 하게 되면은 그 물질은 이제 희게 보이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세 번째 유형은 액상에 고체들이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데 이 고체도 마찬가지로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안정된 이제 상태를 지만 이 경우도 뭐 0.1에서 수 마이크로메타 정도의 크기를 갖다 가지는 그런 유형들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유화의 예로는 뭐 조금 전에도 살펴보긴 했지만은 제품의 경우가 로션이라든가 크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분산의 경우에는 뭐 현타 화장수라든가 파운데이션, 또 메이크업 베이스, 아까 말씀드렸었던 마스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유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요거를 하나씩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그때 이루어지는 가용화라든가 유화 이런 형태의 미셀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갖다 이제 띠게 됩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저 구형이거든요. 가운데가 오일이 존재하고 바깥쪽이 수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OW형 유화 형태인데요. 저건 이제 구처럼 공처럼 생긴 그런 유형이죠. 그런데 두 번째 얘는 뭐냐면은 안쪽이 물이고 바깥쪽이 오일 상태예요. 그래서 W 타입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저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미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셀이 이제 거꾸로 존재하는 그래서 인버스 미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가운데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이 존재를 하는데 약간은 길쭉하게 봉의 형태로 존재를 해서 그것을 둘러싼 계면활성제가 밖에 수상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이 마치 어떤 파이프나 봉의 형태를 갖다 이루고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프롤레이트 미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것에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바깥은 오일인데 안쪽에 수상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역상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inverse prolate mice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쪽 왼쪽 하단에 이제 보시는 것은 헥사고널 페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헥사고널 페이즈에 저렇게 바로 이제 미셀의 형태는 이제 존재를 하는 건데요. 저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길 가다가도 가끔 보시는 적도 있을 테고 철물점에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으면 마치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육각형처럼 쌓아놓은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유형인 게요. 저렇게 봉처럼 저기 프롤레이트 미셀이라고 하는 것들이 6개의 각 꼭지점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가운데 하나 더 존재를 해가지고 저렇게 육각 모양을 갖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육각이라는 뜻이 헥사라는 뜻이잖아요. 6개라는 뜻이. 그래서 헥사고널, 육각형의 모양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저곳에 바로 이제 안쪽에 존재하는 것이 저거는 오일이고 요거는 물. 바깥쪽이 오일인데 안쪽에 물이 존재했을 때 계면활성제들이 둘러싸면서 미셀이 형성이 된 그런 형태고 이 경우는 헥사고널인데 인버스, 역상으로 저거와 역상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켜로. 그래서 저기 꼬랑지를 마주대고 있는 저쪽은 이제 물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머리 쪽은 오일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저렇게 머리에 동그라미를 마주대고 있는 쪽은 저쪽은 물이 존재를 하고, 즉 오일이 존재하고 물이 존재하고 오일이 존재하고 물이 존재하고 이렇게 켜를 갖다 이루고 있으면서, 즉 층을 갖다가 이루고 있으면서 존재하는 그런 미셀도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러한 형태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멜라, 라멜라라고 얘기하고, 라멜라가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닫힌 형태로 이제 켜켜이 돼가지고 닫힌 형태로 존재하면 이제 우리가 리포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형태의 다양한 유형의
가용화 또는 유화 미셀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2학년 때도 이제 실험을 했었겠지만 유화 미셀의 이제 다양한 사진이에요. 저쪽 왼쪽에 보시는 것이 WO 에멀전입니다. 즉 오일이 연속상인데 수상이 흩어져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직접 만들어서 실험을 했었던 경우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OW 에멀전입니다. 액체 속에, 즉 수상 속에 오일들이 존재를 하면서 그때 유화 입자를 만든 그런 유형이에요. 사진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특성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이제 제형에 따른 가용화, 유화, 또 분산을 갖다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까도 잠깐은 언급을 했었지만 이 가용화의 경우에는 만들어진 이 미셀의 크기가 1에서 10나노미터 정도. 예, 그런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요. 빛이 저렇게 이제 통과를 하게 되죠. 예, 저 미셀을 갖다 통해서 빛을 통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화장수라든가 에센스, 헤어토닉, 헤어 리퀴드. 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0.1에서 1나노메타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1에서 10나노메타 정도 크기입니다. 예, 미셀이. 예, 이런 정도가 있고요. 그러한 제품들이 바로 여기 이제 가용화 제품들이죠. 다 토니워터라든가 또는 토너, 뭐 또는 에센스, 스킨 이런 류들인 것이죠. 저렇게 화장대에 저렇게 다 써있죠. 헤어 리퀴드라든가 헤어 토닉이라든가 향수라든가 화장수라든가 예, 다른 것들이 가용화 제품에 들어갑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실제 나오는 제품들이죠. 유화 제품의 경우가 크기가 대략 한 1에서 10마이크로미터 크기 정도. 예, 이렇게 미셀을 갖다 형성을 하고 있고요. 저 왼쪽에 있는 것이 OW용 에멀션, 오른쪽에 있는 것이 W용 에멀전이죠. W용 에멀전은 우리가 보통 0미셀, 예, 이렇게 형성이 되는 미셀의 경우 0미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미셀의 입자가 크기 때문에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죠. 난반사가 되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흰색으로 보인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바로 유화 제품의 모식도를 갖다 이제 나타낸 거고요. 로션이라든가 크림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제품인 것이죠. 예. 여기 나타낸 것처럼 로션, 크림, 이것이 이제 유화 제품이고요. 이게 이제 실제 시판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유화 제품으로 존슨스 베이비 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 분산 제품의 경우에는 고체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떤 집합체를 형성하는데 그 집합체의 크기도 1에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이제 아주 작은 집합체의 경우 이제 저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예. 이 경우 이제 마스카라라든가 말씀드렸지만 액상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산 제품에 이제 들어가고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분산 제품입니다. 예. 그리고 액상이지만 액체가 굉장히 적은 그런 형태 이제 이렇게 팔레트 형태의 예. 뭐 볼터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게 되겠죠. 예. 또 이런 립스틱 같은 경우도 결국은 분산 제품인데 즉 액상에 그 분말들이 골고루 분산이 돼서 잘 섞여 있는 그런 유형인 것이죠. 그래서 액체 상태로 만들었다가 이건 이제 굳혀서 만든 그런 제품인 것이죠. 예. 이러한 유형들도 다 분산 제품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제품들, 가용화, 유화, 분산 제품들은 또 각각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화장품법에 의하면은 전성물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성물을 갖다가 표시한 거를 갖다가 제가 사진으로, 요거는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직접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가용화 제품, 예, 스킨 제품입니다. 예, 요건 이제 유화 제품이고요. 크림류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고, 이 제품은 음성에 있는 화장품 회사, 바로 주식회사 뷰티 화장품이라고 하는, 우리 학과는 뷰티 화장품 학과인데, 이건 이제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뷰티 화장품이에요. 예, 그 회사. 주로 이제 뷰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만드냐면은 이제 마스크팩을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저렇게 드물게 크림류라든가 유화 제품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유화 제품의 이제 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 전성물 표시를 갖다가 마찬가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소개를 했고요. 분산 제품의 경우, 이 경우도 제가 가능하면 우리 충북에 있는 제품을 한번 써볼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충북에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제조 판매 마찬가지로 한불 화장품에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 쓰인 네, 이 전성분 표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인 것이죠. 화장품의 표기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기술적인 요소를 통해서 화장품을 가용화 제품 또는 유화 제품, 분산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피부에 도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피부에 흡수되도록 그런 이제 효과를 갖다 거두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화장품이 이제 피부 내에 흡수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보면 저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세포 간지질을 갖다 통해서 표피인 세포 간지질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제 침투가 돼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요 각질층에 의한 보호작용 때문에 침투돼서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형을 만들고 또 침투가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만들어 주긴 하는데요. 저쪽은 이제 피부 장벽 때문에 사실 침투돼 들어가기는 이제 어렵죠. 그래서 그 피부 장벽의 그 공간보다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노 입자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또는 어떤 이제 친밀성을 갖다 높이게 이제 하기 위해서 리포점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인지질을 포함한. 그래서 이제 침투되는 부분은 사실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저쪽에 피부를 통해서 침투가 되는 각질층을 통해서 침투가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낭을 통해서 그 틈으로 나타나 있는 이렇게 그 모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라는 그 틈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침투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화장품이 이제 피부에 이제 침투가 되기는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노화에 따른 이제 피부의 변화는 이러한 유형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에센스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천연 화장품을 통해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스킨 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용화 제품의 일종이죠. 그렇죠? 보습 효과 또 이제 피부 보호 영양 공급을 하는 에센스류도 이제 이렇게 가용화 제품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수상 여기에는 이제 유상이 아주 미량 들어가거나 이제 그렇죠. 수상과 알코올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 본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이제 사례이고요. 요게 이제 원료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원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용화나 유화나 이런 제품들에 들어가는 이제 원료들을 여기다가 저쪽에 유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상류라든가 또 방부제 또 뭐 보습제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첨가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 공정이 이제 크림이라든가 로션을 제조하는 바로 그 공정도를 갖다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상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걸 한 7, 80도로 이제 가열한 상태에서 유상 성분이 마찬가지 7, 80도로 가열을 해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 요거는 이제 수중유라고 하는 OW형 유화 제품이 이제 주로 나오겠죠. 그래서 1차 유화를 하고 다시 여기에 첨가제를 집어넣어서 2차 유화를 하고 탈기, 여과, 냉각을 해서 저장하고 충전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크림이라든가 로션을 제조하는 공정도를 나타낸 것이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 더 적절하겠죠. 1교시는 대략 이런 정도로 해서 기술적인 요소 또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